이 나이키 실적 발표한 거 바로 체크해보면 나이키가 뭐 매출 EPS 이런 거 비트했지만 근데 결국 문제는 매출 계속 역성장합니다. 이게 사실 기업의 뭐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하면 매출 성장이 일단 1번이겠죠. 매출 성장 당연히 계속해야 이게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거니까 평가를 할 만한데 매출이 현재 역성장하고 있는 게 4개 분기 연속 역성장을 했고 그리고 다음 분기에도 이번 분기 매출 9% 하락했거든요. 근데 다음 분기에 10% 중반대 매출 역성장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나이키가 일단 제가 본 나이키 실적 중에는 가장 처참한 실적이 다음 분기에 나올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기가 그동안 나이키 아무리 역성장 시작해도 매출 성장률 가장 안 좋게 나왔던 게 아마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0%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큰 10% 중반대니까 매출이 한 마이너스 15%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나이키 마진이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 매출 총이익률이 뭐 어마어마하게 차이 나고요. 업계 최고 기업들이라고 불리는 뭐 온러닝 같은 데랑은 거의 2000bp씩 차이 납니다. 온러닝이 그로스 마진이 62% 나오고 있는데 나이키가 41%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뭐 나이키는 이 만들어서 좀 엄청나게 손해보는 건 아니지만 할인을 많이 하는 거죠. 그만큼 할인을 많이 하고 가격을 올리면 소비자들이 안 사니까 싸게 파는 겁니다. 계속. 근데 이제 이 마진도 다음 분기에 더 하락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40% 초반, 거의 40% 깨진다, 그 정도를 제시하고 있고요. 근데 이 정도면 사실상 뭐 의류 섹터 그냥 통틀어서 마진이 거의 최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마진이 이만큼 낮다는 거는 마케팅 엄청나게 하고 있고, 할인도 엄청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나이키 측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프로모션 기간을 좀 줄이고 있고, 할인율도 낮아지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합니다. 근데 여전히 이게 재고 정리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프로모션 계속해야 되고 할인도 일단 계속된다. 그런 거를 확인을 했고요. 그러니까 26회계년도 상반기까지라고 하니까 2025년 거의 한 9월, 10월까지는 좀 할인 계속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총체적으로 결론 지어보면 올해 말부터 마진 회복이 좀 기대된다. 그러니까 나이키 주가도 결국에 나이키가 작년부터 했던 이야기랑 비슷합니다. 올해 하반기? 올해 하반기 정도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근데 올해 말 정도로 계속 밀려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적도 보면은 뭐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현재 매출 역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떤 뭐 특정 지역에선 좀 잘 되는 경우도 있는데 확실히 최근에는 SNS 시대에 다 연결돼 있다 보니까 어느 나라에서 안 되면 그냥 싹 다 안 돼가지고 이 나이키 좀 심각하고 그리고 뭐 의류 부분은 그래도 좀 괜찮았던 국가도 있습니다. 근데 핵심 비즈니스인 신발 같은 경우에는 뭐 북미, 중국, 유럽 할 거 없이 다 역성장해가지고 확실히 신발이 안 팔린다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재고도 결국 이게 할인하면서 재고 정리를 좀 급격하게 해야 되는데 재고 여전히 좀 많아가지고 이 재고 정리 언제 다 되는지 좀 지켜볼 필요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이키의 문제 중 하나는 나이키 브랜드도 있지만 이 컨버스도 나이키의 전체 매출의 그래도 한 10% 이상 차지하거든요. 근데 컨버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컨버스 브랜드가 사실 나이키보다 더 처참한데 이 컨버스 이게 좀 쉽지 않고요. 이게 최근에 이런 스니커즈 단화 유행이 거의 한 작년부터 계속 많이 돌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아디다스가 브랜드 부활하고부터 이런 스니커즈 스타일 아디다스 삼바, 뭐 스페지알 이런 걸 필두로 해서 오니츠카 타이거의 이런 스니커즈 그리고 최근에는 뭐 푸마 스피드캣 같은 이런 스니커즈들도 인기를 정말 많이 끌고 있고 좀 올해 트렌드를 보면은 이렇게 좀 점점 이 굽이 낮아지는 신발 이런 게 슬림해지고 이런 게 좀 유행이거든요. 근데 사실 컨버스도 이런 류긴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컨버스 신고 다니는 젊은 사람 거의 한 번도 본 적이 없고요. 보통 다 뭐 푸마나 좀 오니츠카 타이거 이런 거 좀 희귀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그냥 대중적인 사람들 다 아디다스 가다 보니까 컨버스 많이 밀리는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버스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8% 하락하면서 사실상 거의 3년, 2년 넘게 역성장 계속되고 있고 역성장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틀 전에 여기 CT에서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설문조사 결과 나왔는데 미국이나 중국이나 나이키가 여전히 다 1위입니다. 근데 문제는 현재 2위 아디다스한테 다 빠르게 선호도를 뺏기고 있고요. 아디다스가 확실히 완전히 부활하면서 뭐 계속 세계적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다 볼 수 있겠고, 뭐 미국에서는 아디다스뿐만 아니라 뉴발란스, 호카, 온에도 선호도 뺏기고 있다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는 어쨌든 과거 나이키의 영광을 이끌었던 이 조던이 빠르게 추락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CT 설문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나이키가 결국 턴어라운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이키 주가 반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를. 이건 지난번에도 체크해드렸는데, 나이키가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하려면 결국 나이키 CEO가 추진하고 있는 게 다 먹혀야 됩니다. 근데 가장 이제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고 여성 스포츠 사업 강화인데, 왜냐면 슈퍼볼 광고 27년 만에 하면서 여성 스포츠 엄청나게 강조를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성 스포츠 라인을 크게 강화하려고 일단 나이키 스킴스 올해 봄에 새로운 라인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스킴스하고 손 잡는 건 확실히 고무적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키가 작년에 이걸 작년 초에 계약을 하고 사실상 똥볼 차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스포츠 스타 케이틀린 클라크하고 작년 초에 계약을 하고도 아직까지 제품을 하나도 안 내놨다. 이 케이틀린 클라크 시그니처 신발, 그러니까 이제 나이키 조던 뭐 그런 거 그 라인 있지 않습니까? 조던처럼 이제 케이틀린 클라크 라인이 필요한데, 근데 그게 아직 출시가 안 되고 있고요. 근데 이거 출시는 한다고 했는데 언제 출시되는지 몰라가지고 이런 게 나이키 스킴스랑 케이틀린 클라크 라인이 출시되는 걸 봐야 좀 나이키를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나이키가 이 단기 반등 조건 중 하나는 과거의 인기고 과거의 나이키의 영광을 이끌었던 모델들 재고 정리가 끝나야 됩니다. 이 재고 정리가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이 재고 문제를 거의 1년 반 넘게 현재 끌고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키의 과거의 영광을 끌었던 모델들은 에어포스, 조던, 그리고 덩크입니다. 근데 이 모델들이 이제는 나이키의 발목을 잡고 있고요. 물론 이제 뭐 국내 보면 이런 된장 포스라고 불리는 이런 된장색 에어포스는 많이 신긴 하던데 이 에어포스 1 재고는 현재 안정화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많이 팔린 거죠. 떨이를 하다 보니까. 근데 여전히 이 덩크나 이 에어조던 같은 경우에는 할인을 해도 여전히 높은 재고를 갖고 있어서 이거 다 조치 예정이라고 하는데 결국 조치한다는 게 할인 엄청나게 또 하겠다 이런 거죠. 근데 결국에 이 제품들 할인이 다 끝나야 나이키가 마진도 다시 회복하고 좀 정상적인 기업이 될 수 있다 보니까 결국 이 모델들 좀 재고 정리가 다 끝나야 나이키가 좀 1차 반등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에 이런 모델들 다 이제 없애고, 그러니까 없애는 건 아니고,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줄어들고, 어떤 게 잘 팔려야 되냐? 이 오른쪽에 있는 모델들이 앞으로 길거리에 많이 보여야 나이키가 완전히 부활을 한 거고요. 왜냐면 나이키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에어포스 조던, 덩크 파는 기업이 아닙니다. 이 새로운 모델들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이거를 증명을 해야 됩니다. 뭐 실제로 나이키 측에선 이게 뭐 잘 팔린다 이야기하고 데이터도 나쁘진 않게 나오는데 뭐 여전히 매출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옛날 나이키 아예 다 없어지고 요즘식 스타일이 좀 많아져야 뭐 될 것 같은데 요즘 모델들 이쁜가요? 이거 이쁘면은 나이키 주식 사시면 됩니다. 근데 뭐 어쨌든 신고 다니는 사람들은 꽤 있긴 하던데 좀 독특한 스타일이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그 나이키 에어맥스 뮤즈 이런 거 상당히 독특한데 그 카리나 씨가 얼마 전에 신은 거를 인스타에서 봤는데 뭐 역시 그 패션의 소화는 사실 스타일이 아닙니다. 뭐 그런 것도 상당히 흥미롭다. 보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나이키가 뭐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뭐 여성 스포츠 라인도 강화하고 그리고 좀 구형 모델들 재고 정리가 끝나야 주가가 단기적 일시 반등은 하겠는데 근데 장기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이키가 뭐 다시 한번 뭐 좀 경쟁을 제대로 하고 좀 구조적 추세적으로 상승을 우상향하려면은 이게 결국 이겁니다. 그 핵심 모델들. 여기 나이키에서 작년 초부터 이야기하는 게, 그러니까 나이키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랑 나이키 보메로 18, 이 두 개 모델을 작년 초부터 계속 이야기했고요. 이게 그래서 올해 2월에 다 출시가 됐는데, 이 모델들이 잘 팔려야 나이키가 부활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초부터 계속 강조하고, 이 모델들은 기존 모델보다 훨씬 비싸게 팔 거고, 그러니까 고가에 팔면서 할인도 안 할 거다. 이걸 계속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결국에 마진이 높아지려면 비싸게 파는 게 할인 계속 안 하고 팔려야겠죠. 나이키 지금은 뭐 시도 때도 없이 할인하니까. 그리고 나이키 측에서도 이 모델들이 이 비싼 모델들 앞으로 새롭게 우리 나이키를 이끌어 갈 거니까 올해 내내 계속해서 이 두 개 모델 페가수스 프리미엄이랑 보메로 18 유통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통을 확대하는 이 모델들이 계속 더 많이 팔려야 턴어라운드에 성공한다. 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거리에 이 두 개 신발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 가든 이거 다 많이 보이면은 나이키 사시면 되고요. 그래서 나이키 주가 오늘 프리마켓에 6%뭐 하락하면서 52주 신저가 또 경신하고 있는데 결국 이 나이키 스킴스, 케이틀린 클라크 시그니처 라인 이게 일단 1차 반등 조건인 것 같네요. 이거 두 개 일단 나이키 스킴스 봄에 나온다 했고 케이틀린 클라크 신발 언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나와봐야 좀 인기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품 빨리빨리 만들 필요가 있다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아머 스포츠, 아무래도 최근에, 확실히 이런, 뭐, 신발 관련해서는 이 기업이 현재 주가가 가장 강하고, 실제로 제가 느끼기엔 트렌드도 가장 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측에서도 오늘 강조한 게 현재 중국 매출이 거의 한 18%? 19%? 뭐 그 정도 하락을 했거든요. 근데 좀 중국 시장 부활을 많이 노리는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중국인들은 나이키를 안 신고 다 살로몬 아크테릭스 입으로 가더라. 뭐 그런 것도 흥미로워서 결국 약간 좀 경쟁 관계 있는데 나이키가 중국에서 부활하려면 이 중국에서 잘 나가는 이런 아머 스포츠 같은 게 하락을 해야 나이키가 부활한다. 그것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흥미로운 게, 이 아머 스포츠의 아크테릭스하고 살로몬이 메인 브랜드죠. 근데 특히 아크테릭스가 핵심인데, 그 나이키 측에서 자꾸 중국 시장에서 다 뺏겨가니까 아크테릭스나 이제 살로몬한테 그냥 그 이길 수 없으면 합류하라. 그런 거 마냥 이길 수 없으면 합류시켜라가 있죠. 여기 아크테릭스의 수석 디자이너를 지난주에 나이키 의류 디자인 부사장으로 영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크테릭스 워낙 잘 나가니까 그냥 돈 더 줄 테니까 나이키 와서 해라. 그렇게 좀 영입을 했고요. 일단 나이키 측에도 아크테릭스하고 뭐 경쟁을 할 수 있을 만한 이제 아웃도어 라인, 이 나이키 ACG 라인이 있는데 어쨌든 뭐 이 라인 좀 강화하려고 뭐 데려온 거 아닐까?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중국인들이 아웃도어룩 워낙 선호하니까 뭐 이 디자이너 데려와서 얼마나 잘할지 그거는 좀 시간 지나 보면 알 것 같고요.